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핫한 스포츠 이슈를 물어다 드리는 스왈로스가 80번째 에피소드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 맡은 박진혁이고요. 스왈로스 고유 패널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유 패널. 좀 더 고였죠? 한채용입니다. 네. 한 번 빠져서 못 고인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들을 다뤘었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한편 최근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서 이제 봄이 왔다는 걸 몸소 느낄 수 있는데요. 봄이 오면 또 시작하는 종목에는 뭐가 있죠? 네, 봄하면 또 이현중 선수가 지금 진출해 있는 3월의 광란 주제로 다룰 만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질문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또 좋은 소식이니까 저희가 조만간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죠, 성원 씨? 당연하게도 야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원하던 대답인데요. 작년 이맘때쯤 진행했던 저희 KBO 개막 특집이 살짝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번 스왈러스 80번째 에피소드. 다시 꽃피는 크보가 오면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이거를 제가 이제 그 노래 가사가 있잖아요. 꽃피는 봄이면 이걸 진짜 하려 하다가 여러분들이 비웃을 것 같아서 스킵했고요. 현재 KBO 네. 저는 나름 제목 잘 지었다고 생각하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만. 네, 진짜 할까 말까 정말 시작 전까지 고민했는데 바로 스킵하고요. 현재 KBO 리그는 지난주 토요일을 시작으로 29일까지 예정된 시범 경기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4월 2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의 페넌트 레이스 대장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정규 시즌 막바지인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기간 동안에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작년 도쿄올림픽 사례와 다르게 정규 리그를 중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편 이번 스토브 리그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선수들도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71번째 에피소드에서 깔끔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본격적으로 개막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아주 좋은 전력 보강을 한 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선수의 계약 배경부터 예상되는 영향력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큰 이슈죠. 김광현 선수가 이제 한국의 KBO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3월 8일에 이제 김광현 선수가 국내 복귀를 한다고 기사가 떴는데요. 4년 151억으로 이제 KBO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슈가 있었죠. 8일에 국내 복귀를 결정한 지 3일 만에 11일에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풀리면서 이제 작년 12월 초부터 이어진 메이저리그 직장 폐쇄가 이제 11일에 이르러서야 99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꿈의 무대를 포기하고 김광현 선수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KBO에 들어온 셈인데 계속해서 국내 복귀를 미루던 김광현 선수가 이제 3일 차이로 KBO에 복귀한 결정을 약간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상황이 지금 닥친 상황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인 관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텍사스였나요? 정확한 팀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팀에게 필요한 FA로 추천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현지 뉴스에 김광현 선수가. 그거 보면서 김광현 선수가 만약에 진짜로 3일만 조금 더 늦췄더라면, 물론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미칠 노릇이었겠지만 3일만 더 늦춰서 꿈의 무대였던 메이저리그에 조금 더 도전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 아쉬움이 좀 남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광현 선수가 2년간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또 왼손 투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 또 실제로 계약 규모도 김광현 선수가 섭섭하지 않을 정도로 챙겨줄 수 있는 구단들이 여러 거론되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또 선수 입장에서는 나이도 적지 않고 또 이렇게 시즌을 정말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인 측면 또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한편 KBO 총재 관련 이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첫 야구인 출신 총재가 탄생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부터 배경도 조금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주인공은 허구현 씨인데요. 이제 고려대학교, 한일은행,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지닌 선수 출신입니다. 이제 은퇴 후에는 주로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했지만 현장 지도자 등의 다양한 경험까지도 갖춘 선수이자 이제 미래 야구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심지어는 감독까지 거쳤었는데요. 청보 핀토스라는 팀의 감독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 토론토에서는 코치까지 했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구 행정가도 했었고요. 8년간 야구협회 이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총재 고문, 그리고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의 여러 역할로 한국 야구 발전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프로야구 인프라 발전에 크게 관심을 보였던 분인데 야구단 창단에 기여를 하고 이제 창원 등의 신구장을 짓는데 굉장한 힘을 썼던 사람입니다. 주목을 되게 받는 이유가 프로야구 사상 최초 경기인 출신 총재 후보이기 때문인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상 총재들을 다 살펴보면 정치인이나 프로야구단의 모기업의 인사 등이 번갈아 가면서 맡았었지만 이번에 신임 총재로 선출되기 위한 후보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제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그렇게 신임 총재로 선출이 되는 과정인데 역대 이사회에서 총재 후보로 추천된 인물이 거절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23년 말까지 뉴 총재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거의 확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임기에서 물러났던 이제 정지택 전 총재가 아무래도 1년밖에 안 하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리그 운영을 실패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자진 사퇴를 한 것인데 허구현 전 해설위원이 총재로 등극을 하면서 똑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해나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뭐 허구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누차 이제 구단들의 경영 쪽에도 관심이 있어서 특히나 이제 자주 언급했던 부분이 서울시 잠실구장을 쓰는 이제 두산과 LG의 광고 수익 분배가 정말 구단 입장에서 힘들다 이런 말도 했고 정말 선수들 관련해서 경기 수 문제 이런 뭐 도문구장 정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허구현 위원이 아닌 이제 허구현 총재로 곧 호칭이 바뀔 것 같은데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 텐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뤄볼 것 중에 바로 2022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연습 경기와 시범 경기를 치르고 있는 현장 선수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네, 올해부터 이제 스트라이크 존을 넓힌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3월 11일에 이제 또 고척돔에 심판 전원이 모여서 소집 훈련을 갖기도 했는데요. 이전에 KBO 스트라이크 존이 아무래도 국제 기준보다 좁았기 때문에 작년에도 갑작스럽게 넓게 느껴진 이제 스트존에 타자들이 적응을 잘 못하고 도쿄올림픽에서 계속해서 부진을 했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성적이 낮게 나왔다라고 진단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요. 투수나 팬들에게도 그다지 나쁜 소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투수들은 아무래도 넓어진 스트존에 맞춰서 더 편한 투구가 가능해지고요. 또 작년 심수창 전 선수, 이제 현 유튜버죠. 그렇죠. 심수창 유튜버님께서도 KBO의 좁은 스트라이크 존에 불만을 토로하는 영상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팬들 입장에서도 좁은 스트라이크 존 때문에 이제 볼넷이 만무하고 늘어지는 경기 템포 속에서 경기를 보는 것이 아닌 이제 점점 인기가 하락세를 타고 있는 KBO 속에서 넓은 스트존으로 조금 더 빠른 템포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즐기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뀐 스트존이 처음 적용되었던 거는 기아의 시범 경기였는데요. 타자들이 아무래도 갈피를 잘 잡지 못하고 쉽게 삼진을 당하면서 7이닝 경기가 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원래 보통 아무리 경기가 7이닝이라고 해도 최소 3시간 정도 걸릴 경기들이었는데 그 정도로 빨리 끝나는 모습도 있었고 타자들은 이렇게 적응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만 일관성만 지킨다면 적응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일관성이 계속 있냐는 게 그렇죠. 문제죠. 규정상으로는 위아래만 늘어났지만 또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깥쪽과 몸쪽도 넓어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계속해서 같은 스트존을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 또 시즌 후반 가면 심판 맘대로 좁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시범 경기를 살짝 챙겨봤을 때 특히나 이제 선수들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들도 그렇고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높은 쪽의 존인 것 같아요. 특히나 뭐 하이 패스트볼을 그래서
정말 잘 활용하는 선수가 조금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 또 그 심재학 해설위원 말을 들어보면 심판들 입장에서 조금 까다로운 공이 이제 높은 쪽의 커브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이제 왜냐면 커브는 위에서 종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커브가 이제 높은 존에 들어갔을 때 과연 심판의 손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요것도 조금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다뤄볼 주제죠. KBO가 이제 1월 말 핵심 추진 사업들을 발표하면서 포스트 시즌 참가팀 확대를 검토한다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확대한다면 기존 5팀 참가하는 현행에서 6팀 참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반대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여서 올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채용 씨? 네, KBO가 이제 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서 팬들의 서비스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그 혁신적인 제도의 일환으로 제일 메인으로 발표한 게 플레이오프 참가팀 확대였죠. 이제 진혁 씨가 잠깐 언급해 주셨던 대로 6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된다는 내용인데요. 현재 6위 팀이 플레이오프를 나가게 된다면 현 KBL 농구와 같은 플레이오프 방식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3위부터 6위까지는 그러니까 3등과 6등 그리고 4등과 5등이 준 플레이오프를 치를 거고 그리고 이제 3등과 6등, 4등과 5등 각 그룹에서의 승자들과 1등과 2등 간의 이제 플레이오프가 치러질 겁니다. 그리고 승자끼리의 한국 시리즈가 열릴 예정이 되겠죠. 추가적으로 변경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장전을 승부차기로 개편한다는 생각이나 2연전의 체제를 좀 개편한다는 등의 개편 방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르면 이번 시즌이죠. 22시즌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패널분들이 또 야구에도 관심이 많고 어떻게 보면 여론을 조금 대변해서 패널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현재 5팀이 참가하고 있는 현행 플레이오프에서 6팀이 참가하는 일명 6강 플레이오프의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승원 씨부터 궁금하네요. 아무래도 조금 굳이 여기서까지 변화를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KBO는 팀이 10개밖에 안 되는 리그잖아요. 그러면서 거즘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리그를 갖고 있는데 경기를 갔는데 그 긴 기간 동안 시즌을 치르는 만큼 경기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올라가는 팀이 6팀이 되면은 굉장히 시즌 자체도 약간 루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채용 씨는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 의견인데요. 저는 이제 KBL을 즐겨보는 입장에서 KBL과 이제 플레이오프 방식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KBL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6강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팀들 간의 자리 싸움,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의 자리 싸움도 더 치열한 걸 보면 사실 게임이 그렇게 루즈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오히려 선수들이 조금 힘들진 몰라도 보는 입장, 그러니까 우리 팬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많아지고 더 치열해질 테니까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뭐 다른 토론이었으면 이제 중립을 지켰겠지만 저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의견을 드러내볼까 하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먼저 양쪽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이제 확대 반대 쪽에서는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약간 질적으로 저하되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1위 팀의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어드밴티지가 한국 시리즈 치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라진다는 점 그런 부분들인데 그리고 한편 이제 찬성 측 입장에서는 이제 뭐 막판에 그 이제 시즌 막판에 관중 동원 그리고 중계권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경기 수가 늘어나니까. 그리고 또한 마케팅 수익이 늘어나고 그리고 특히 최근 몇 년도만 보더라도 와일드카드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이제 5강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작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6팀 진행을 강행했을 때 이익적인 측면이 더 많지 않겠냐라는 의견인데 저도 그래서 약간 찬성 측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찬반 논란이 뜨거운 점이 이제 1위 팀의 큰 어드밴티지가 사라지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이어서 다른 리그 그 사례를 가져오자면 미국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거의 1위 팀 어드밴티지가 홈구장에서 경기 먼저 시작하는 거 막 빼고는 뭐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냥 지면은 바로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팀이 모두 홈 경기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항상 1승을 안고 경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 6강 플레이오프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상위 팀한테 1승을 먼저 안겨주는 방안도 생각해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반대로 지금 KBL에서는 이제 3위, 6위, 4위, 5위끼리 붙고 이제
대진이 정해져 버리잖아요. 순위표가 나오면. 근데 이제 LCK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LCK는 리그 전체 1위가 2라운드 상대로 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안도 차라리 1승을 먼저 안겨주는 거는 와일드카드 마냥 너무 큰 페널티인 것 같아서 업셋이 일어나기 힘들고 차라리 LCK처럼 1위 팀이 2라운드 상대를 고르게 하면은 정말 자존심적인 문제도 그렇고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LCK 장인 승호 씨로서는. 생각도 못했는데 괜찮네요. 네, KBO로 저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채용 씨는 별다른 말 없어서 바로 넘기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개막을 앞둔 KBO 소식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올 시즌 연장전은 다시 부활되고요. 지난 시즌과 같이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우천 시소시 다음날 더블헤더를 진행했던 그런 방안은 폐지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모두 끝이고요. 다음 주에 더 기쁘고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스왈러스 80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